어, 입학이란다. 개학이 미뤄진 관계로 아직 방학 중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물론 실제로는 이제 입학하면 엄청 자꾸 입학이래지. 개학하면 여러분 부랴부랴 중간고사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걱정하고요. 개학이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 그때 가서 걱정하고, 확통은 조금은 할 텐데 물론 이제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그 친구들이야 뭐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신이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도요 지금 그냥 한번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내용이고요. 뭐 수능 보자면 전체 시험 범위 중에 어쨌든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뭐 좀 나중에 배우고 양이 적고 뭐 어렵지 않고 뭐 그렇다고 사소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좀 봤으면 좋겠고, 아마 대부분 내년에 할 얘기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 되면 미리 보자는 뜻에서 보는 거니까 같이 좀 보시고요.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1학년 수학 하 제일 뒤에 보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 단원이 하나 껴있거든요. 생뚱맞죠? 사실은 확통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원래 확통에 있던 건데 수학 하에서 다 뽑아내가지고 수원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뒤에 너무 많이 비었나봐. 그래서 그냥 이걸 띄워서 갖다 꽂아 넣은 거예요. 전혀 뭔가 논리적인 연계 없이 그냥 생뚱맞게 들어있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확통해서 순열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느낌인데 어쨌든, 그래서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뭔지만 좀 떠올려 보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이런 걸 배워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미 느낌상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거 제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설명할 때 이제 옛날엔 뭐 그랬지만 요즘엔 우리 딸 예를 들거든요. 옷 입히는 거야. 원피스를 입히는 거면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입어요. 원피스가 5종류가 있으면 입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있다 이렇게 세는 거라고. 그냥 5가지 있으니까. 그죠? 곱의 법칙은 위에 아래 투피스를 입히는 거죠. 티셔츠가 5종류 있고 바지가 3종류 있으면 입힐 수 있는 조합이 총 15가지가 된다 이런 소리라고요. 5랑 3을 더하지 않잖아요. 5랑 3을 곱해서 입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는 책에서 설명을 해주긴 하거든요. 더하는 건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고, 곱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다.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런 표현도 좀 있고요. 근데 뭐 핵심은 뭐냐면 곱한다는 건 우리 구구단 곱셈 배울 때 생각해보면 더하기를 여러 번 해야 되면 그냥 곱하기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3을 4번 더하는 거면 그냥 4 곱하기 3 이러고 12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티셔츠가 5개 있고 바지가 3개 있으면 첫 번째 티셔츠에도 바지를 3개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티셔츠에도 바지를 3개 입을 수 있다고. 그럼 3을 5번 더 해야 되거든. 그게 귀찮으니까 5 곱하기 3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요. 오케이? 만약에 길어지네. 만약에 티셔츠 5개 중에 특정한 티셔츠는 특정한 바지랑 같이 입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5개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상의가 뭐 빨간색, 뭐 초록색, 노란색, 뭐 해야 되니? 검은색 이렇게 있고요. 바지가 파란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면 원래는 몇 가지 있냐면 12가지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위아래 같은 색깔의 옷은 입지 않을 거야 라고 조건을 달아버리면 12가지가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빨간색인 경우 3개 다 입을 수 있고요. 초록색인 경우도 3개 다 입을 수 있어요. 검은색의 경우에도 3개 다 입을 수 있는데 노란색의 경우에 3개를 다 입을 수 없지.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을 4번 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뒤에 딸려오는, 우리 수형도 그린다고 보면 뒤에 딸려오는 경우의 수가 모두 다 동일하면 그러면 고배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게 생기면 다시 합의 법칙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경우 다 따로 구해서 더하신다고요. 더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야기였고, 넘어와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수형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우의 수 세기 편하라고 나와 있는 게 순열이라는 거랑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순열은 뭐였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거든요. 여러분 8명 있는데 8명 그냥 순서대로 나열할 거다 이런 소리예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냐면 자리가 8개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줄을 선다고 보면 맨 앞자리에 누가 올 수 있냐면 8명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 바로 다음 자리는 맨 앞에 누가 한 명 섰으니까 남은 7명 중에 또 한 명이 와서 앉을 거고, 그 다음 자리는 남은 6명 중에 5명,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8에서부터 1까지 쭈루룩 다 곱하면 그게 요 8명이 줄을 서는 경우 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꼭 8명이 다 줄 서야 되냐? 그게 아니라 선착순 3명만. 그럼 8명 있고요. 3명만 줄을 선다고 치면 자리가 3개 있겠지. 맨 첫 번째 자리엔 8명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자리엔 7명 올 거고, 그 다음 자리엔 6명 오겠지. 그 뒤에는 안 볼 거예요. 난 3명만 볼 거니까.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세는 기호로 어디서 P 이렇게 생겨서 나타내고요. 여기 N하고 여기 R은 그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쓰거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이런 기호로 나타내요.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 8명 중에서 3명 줄 세울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8명 중에서 3명 골라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걸 8P3 이렇게 기호로 쓰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다고? 맨 앞자리에 8,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6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8P3에 해당하는 값은 이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요 기호 NPR이라는 기호, 요 기호 가지고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할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순열의 식이에요. NPR이면 N에서부터 R개 줄 세운다는 거니까 자리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냐면 R개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설 수 있는 후보는 8명이 있고 자리는 3개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8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6명이거든요. 보시면 자리의 개수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좀 일반화해서 NPR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냐면 R개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R개의 자리에 순서대로 줄을 서는 거니까 맨 앞자리엔 N명, 그 다음엔 하나 줄어요. 그 다음엔 하나 줄어요. 어디까지 줄어들 거냐면 N-R 더하기 1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야 R개가 되거든요. 얘도 보면 6인 이유는 8에서 3 빼서 1 더해서 6이 된 거예요. 이게 N-0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N-R-1 이제 그래서 플러스 1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NPR이더라 라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 산수할 때 주로 써먹게 되거든요. 식이 되게 좀 헷갈리게 생겨가지고 이 식 자체를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산수할 땐 당연히 이렇게 산수해요. 8P3 구하세요 그러면 876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고요. 요거는 실제로 산수할 때 필요한 녀석이니까 기억을 하시되 밑에 가서 보시면 좀 다르게 생긴 녀석도 있거든요. 이거 여기 보시면 느낌표라는 기호 있는데 이 느낌표라는 기호는 기억나시겠지만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팩토리얼이겠지만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n에서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자연수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그걸 팩토리얼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계승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 NPR이라는 녀석이 마지막 끝나는 게 N-R 플러스 1이라는 약간 이상한 숫자로 끝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요 뒤에다가 여기 써있으니까 이걸 할게요. NPR이라는 건 n에서부터 r 개의 숫자를 곱하다 보니 n-r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뒤에다가 이거보다 1 작은 거 n-r 그거보다 1 작은 거 n-r-1 등등등을 해서 1까지 싹 다 곱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흰색으로 중괄호 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없던 건데 분자에 끼워 넣은 거예요. 써놓고 나서 보니 n-r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모에도 똑같은 녀석을 끼워 넣으셔야 이제 원래식이랑 같아질 텐데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분자는 그냥 쭉 그대로 이어서 n에서 1까지 다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pr에 해당하는 식이 뭐가 될 거냐면 분모의 n-r 팩, 분자의 n 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실제로 산수할 땐 이렇게 많이 안 하지만 기억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뭐 증명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 기억해야 되는 식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어디 갔니? 하나는 요거 첫 번째 줄. 요거 이건 여러분 산수할 때 주로 써먹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어떤 공식 같은 걸 증명하거나 다른 데다 갖다 끼워 넣어서 뭐 계산해야 되거나 아니면 n이나 r에 미지수 같은 게 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좀 더 간단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게 P 순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팩토리얼에 관한 성질 여기 안 나와.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고 가세요. NP0, 0팩. 0팩토리얼이라는 거 약간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팩토리얼은 n에서부터 1까지 순서대로 다 곱하는 건데 0팩토리얼이면 0보다 더 작은 자연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명령한 거지. 이렇게 하래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여서 0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건 조합인데 조합은 순열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거 같이 안 보이나? 순열이라는 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건데 조합이라는 건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다 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예를 든 건 여러분 8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였어요. 줄을 세운다는 건 1등과 2등과 3등이 다 다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등은 1시에 집에 보내줄 거고 2등은 1시 15분에 집에 보내줄 거고 3등은 1시 반에 집에 보내줄 거라고. 그럼 몇 등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집에 가는 시간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뽑기만 할 거라는 거야. 내가 8명 중에 3명 뽑아서 그 3명은 1시 반에 집에 보내줄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뽑히나 세 번째로 뽑히나 1시 반에 가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뽑힌 순서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순서라는 건 뽑힌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 선다고 보면 줄 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뽑혀서 무리지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순서대로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요. 오히려 우리는 8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8명 중에 3명 뽑기만 하는 거, 이제 순서 없이 뽑기만 하는 건 C로 표현하거든요. 조합. 이 둘의 차이는 뭐라고 했냐면 얘는 8명 중에 3명 줄 서는 거, 얘는 8명 중에 3명 줄은 안 서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라는 건데 우리는 줄 서는 방법의 수를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뽑기만 하겠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을 뽑았다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뽑은 거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뽑은 건 이 경우의 수에선 다르게 세고 있겠죠. 뽑힌 순서도 중요하니까. 1, 2, 3으로 줄 서는 거, 1, 2, 3으로 줄 서는 건 얘 입장에서 보면 다르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라는 거야. 뽑혀진 3명이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만큼은 다 중복되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그냥 느낌상 얘가 숫자가 더 클 거라는 건 느낌이 오죠. 줄을 서는 거고 얘는 줄을 안 서는 거기 때문에 뽑힌 순서는 마음껏 와도 돼 이런 뜻이어서 둘 중에 숫자로 따져보자면 이게 더 큰 녀석이고 이게 더 작은 녀석일 텐데 얼마큼 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 2, 3으로 줄 쓴 거, 1, 2, 3으로 줄 쓴 거 혹은 뭐 1, 2, 3 이렇게 줄 서는 경우 등등등이 여기선 다 다른 경우지만 여기선 다 같은 경우라고요. 그만큼 중복해서 세고 있을 거야. 그 중복된 횟수가 몇 번이냐 하면 뽑힌 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8P3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3팩토리얼 분의 1의 3팩토리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뽑힌 3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 3명이 그냥 일렬로 줄 서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끝났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이고 사실 이거요. 이게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교과서에서 요 3팩토리얼 저리로 넘기잖아요. 그게 조금 더 논리적이에요. 8명 중에 3명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8명 중에 일단 3명 뽑아. 그리고 나서 그 3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8명 중에 3명 줄 서는 경우의 수다 그런 소리라고. 그죠? 요 3팩토리얼을 저리로 넘겨서 얘를 찾겠다 그런 소리예요. 되죠?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아이디어가 뭐라고 했냐면 중복된 경우로 나누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또 할 거니까. 조합이라는 건 그래서 NCR이라고 써 있는데 이 조합이라는 건 순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R 팩이 나온 이유는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건데 줄 서 있는 애들끼리는 사실은 무시할 거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줄 서는 경우만큼 다 중복되어 있을 거라서 그걸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요 밑에 오는 건 NPR 자체가 N-R 팩분의 N 팩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걸 R 팩으로 나눌 거니까 분모에 R 팩 하나만 더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NCR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고요. 얘도 실제로 여러분이 산수할 때 숫자가 들어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방금 본 것처럼 8C3 이렇게 생긴 숫자 보시면 8P3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산수는 이렇게 하죠. 8에서부터 숫자 3개 8, 7, 6 그리고 분모 3이니까 3, 2, 1 이렇게 산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약분해보면 56이구나 이렇게 산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산수는 요 위에 있는 줄, 요 위에 줄을 이야기한 거고요. n에서부터 숫자 r개 그리고 r팩.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어떤 공식을 증명하거나 미지수가 끼어 있거나 다른 녀석들이랑 섞일 때 필요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요 공식 가지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디 없나요? 여러분 산수를 돕기 위해서 조합에 나오는 성질 중에 책이 없어? 이런 거 있죠? 저 NCR이라는 건 써 있는 것처럼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분모에 있는 거 요거 둘은 어차피 곱하기 내서 자리를 싹 바꾸고요. 아이고 자리를 바꾼다니까. N-R 팩 R 팩 여기 N 팩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있는 요 R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N에서
n-r을 빼가지고 팩토리얼 한 거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녀석이 되냐면 n, c, n-r 이거랑 똑같아지거든요. 자, 원래 모양은 요거 분자에 오는 거였고 요거 분모에 오고 여기서 요거 뺀 것도 분모에 하나 또 와요. 이렇게 생긴 게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여차저차 하다 보니 마지막에 뭐가 됐냐면 분자의 n팩은 그대로 왔고 여기 n-r팩 그리고 n에서 n-r을 뺀 것, 즉 r의 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는 거야. 써놓고 나서 보니 ncr이랑 ncn-r이랑 둘이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거 좀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산수할 때 많이 쓰게 되거든요. 모르면 못 푸나요? 이런 건 아닌데 산수가 편해지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내용 이고요. 보면 이런 거야. 우리 계속 오늘 예를 들고 있는 숫자가 어쩌다 보니 8C3이 됐는데 8C3이면 이 식에 따르자면 저거 누구랑 똑같다고 이야기한 거냐면 8C5 이거랑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8C5는 계산해보면 8부터 숫자 5개예요. 8, 7, 6, 5, 4 그리고 분모에 5니까 5팩 5, 4, 3, 2, 1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 5, 4 먼저 약분해보면 8C3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이거나 둘이 같은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산수하는 결과 이렇게 나왔을 때 굳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의미가 없지만 혹시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의미가 있죠. 숫자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는 숫자가 이거 절반보다 더 크면 바꿔가지고 8C5라고 나왔으면 8C3이라고 바꿔서 푸는 게 좀 편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굳이 얘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이고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의미를 해석해봐도 그렇거든요. 봐봐. 8명 중에 집에 일찍 갈 사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건 8명 중에 집에 늦게 갈 사람 5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나 둘이 당연히 똑같지. 집에 먼저 갈 사람을 뽑으나 집에 늦게 갈 사람을 뽑으나 뭐 따지고 보면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나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신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미 몇 번씩 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요 뒤에 문제는 밑에 나와 있구나. 여기 있죠? 네. 보시면 NCN-R이라는 건 여차저차 해서 NCR과 같아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괄호 1번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말만 하고 가자면 NCN이래. N개 중에 N개 뽑는 거예요. 8명 중에 8명 뽑는 경우 있으면 여러분 다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뽑는 거 하나. NC0도 마찬가지인데 N명 중에 한 명도 안 뽑는 경우의 수예요. 마치 아무도 안 뽑는다니까 경우의 수가 0인 것 같지만 경우의 수가 1인 거야. 아무도 안 뽑는다. 라는 경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C0도 1이구나. 뭐 약속이니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이것도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해결될 일이에요. NC0이라 써있겠지 어디? NC0이라는 건 분자 n팩, 분모 0팩, n-0팩. n-0은 n이니까 n팩, n팩 약분되고요. 0팩 남는데 0팩은 우리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요. 요거 뒤에 문제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안 풀 거예요.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라서 오늘 할 내용에 밑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확통으로 와서 조금 복잡하게 생긴 순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쭉쭉 넘어가서요. 네. 확률과 통계라는 교재 책에 나오는 순열과 조합은 기본적인 순열 조합 P, C는 이제 1학년 때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이렇게까지가 요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나마도 조금 줄어서 옛날에 비해서 요 정도 나와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 풀면서 제가 야금야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첫 번째로 원순열이에요. 원순열이라는 건 내용부터 보고 가면 이런 그림을 좀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진짜로 원이에요, 원. 줄을 세우는 건데 원에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8명 중에 3명 줄 세울 거야 라는 건 일렬로 줄을 서는 거죠. 그런데 원순열이라는 건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건 일자로 줄 서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일자로 줄 서면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을 만나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줄을 세워버리면 출발이 어디인지 몰라요. 누가 1등이었고 누가 꼴등이었고 걔네 둘이 만나서 원이 된지 알 방법이 없다고. 출발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른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원순열은 일반적인 순열이랑 약간 경우의 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쨌든 줄을 서는 거니까 일렬로 줄을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딱 원탁을 감싸게 딱 줄 앉히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1등에서부터 이렇게 꼴등 와가지고 줄을 섰는지 얘가 1등에서부터 이렇게 꼴등으로 와서 줄을 섰는지 그게 모른다는 거야. 그게 다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해볼 거라는 건데 가장 간편한 건 얘거든요.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 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누가 1등이었고 누가 꼴등이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거라고 취급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3명이 역시나 줄을 선 원순열 테이블에 3명이 앉는 경우라고 치면 이렇게 앉는 경우 있을 수 있죠. A, B, C가 이렇게 순서대로 동그랗게 줄을 서서 앉는다는 거예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3개의 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6가지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A가 여기 앉았다고 보면 B, C가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지만 A가 여기 앉았다고 보고 C와 B가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번엔 B가 요 위에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보면 A와 C가 반대로 할게요. A와 C가 이렇게 앉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B가 꼭대기에 앉았을 때 A와 C가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C가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보면 여기에 B, 여기에 A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B, 여기에 A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냥 다 다른 자리라고 보면 3명이 3의자에 앉을 거니까 이렇게 6가지 경우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책에서 표현하는 대로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야 라는 건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요 ABC를 이렇게 싹 돌리면 얘랑 똑같아지겠죠. 어떻게 느끼면 되냐면 내가 A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A에 앉아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A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는 거라고. 이것도 이렇게 싹 돌리면 이런 거 겹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3개는 돌리면 다 겹치는 거기 때문에 원수열 입장에선 다 같은 거라고 취급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밑에 있는 3개도 똑같은 거죠. A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왼쪽에 B가 있는 거거든. A 입장에서 보면 왼쪽 편에 B가 있는 거고 A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B가 있는 거예요. 이거 3개 다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줄을 서서 앉는 거라고 보면 다 다른 거라고 취급해서 6가지겠지만 실제로 이거 3개는 같은 거라고요. 실제로 이거 3개도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떻게 셀 거냐면 3명이 3자리에 앉을 건데 3개씩 겹쳐요. 겹치는 횟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 혹은 중복해서 세는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순열에서 조합 만들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NTR에서 NCR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R 팩토리얼로 나눴거든요. 뽑힌 R명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는 어차피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세고 있잖아. 그래서 R팩으로 나눴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거라고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 3개는 같은 거라고 취급하라는 거야. 그럼 줄 서 있는 상태에서 보면 3번씩
중복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3개짜리면 이런 건데 4개짜리면 다 쓰면 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사고에 맡기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4명이 앉을 거야. 한 모서리 하나씩 이렇게 4명이 앉을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 4명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당연히 원순열이에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리가 원래 4개야. 사람도 4명이야. 그럼 그냥 앉는다고 치면 이건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저 경우 중엔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각각 몇 개씩 나올 거냐면 4개씩 나올 거예요. 사각형이니까. 한 바퀴를 돌리다 보면 똑같은 그림이 4번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소리예요. 예를 들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A가 앉았다고 보면 A가 앉은 상태에서 어떻게 특정하게 앉는 조합이 있겠죠. 뭐 여기가 A라고 치면 B, C, D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텐데 얘를 돌려서 여기에 A가 앉았고 그 다음 B, C, D가 앉는 경우 여기에 있겠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여기에 A가 앉아서 B, C, D 이렇게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에 A가 앉아서 B, C, D 이렇게 오는 경우도 이 안엔 다 다른 경우의 수로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 다 겹치는 거잖아. 그죠? 그 겹치는 횟수로 나누세요니까 뭘로 나눌 거냐면 4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돌려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거라고 볼 거니까. 다 4번씩 중복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인데 이번엔 이렇게 4명이 앉을 거예요. 이렇게 앉으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역시나 자리가 4개이기 때문에 4명이 4자리에 앉을 거라서 4팩 원래 이게 기본인데 돌려서 겹치는 거 몇 번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돌려서 겹치는 경우 몇 가지죠? 한 바퀴를 돌 때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올 거냐면 2개씩 나올 거예요. 얘는 90도 돌 때마다 하나씩 나오지만 이건 90도 돌아가지고는 안 나오잖아요. 180도를 돌아야 겹치는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2개씩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나누기 2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응? 경우의 수가 약간 다르죠.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귀찮게 생긴 거 하나 해볼까요?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에 2명이 앉을 거고 여기 1명, 여기 1명 이렇게 앉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앉을 거야. 경우수 몇 가지게. 다시 4명이 앉을 거야. 4자리에.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 그리고 이렇게 고개 돌려봐. 고개 돌려. 몇 개? 돌려서 겹치는 거? 없다! 없지. 없지.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1로 나누는 거죠. 원순열을 써먹을 탁자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원순열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돌려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원형이냐 혹은 네모냐 세모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경우의 수로 나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원순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원순열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여기 꽂혀서 이렇게 하고 있지? 한 명을 먼저 안 치는 거야. 한 명을 먼저 안 치는 거야. 아까 요 테이블 다시 예를 들어보면 정사각형에 이렇게 4명이 앉을 건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와가지고 앉을 거예요. 한 명이 먼저 앉을 거야. 딸이 먼저 앉았다고 칩시다.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딸내미가 와서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빈자리이기 때문에. 어디 앉든 경우의 수는 하나라고. 이거 선생님 의자가 4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순열이라는 건 회전해서 겹치는 건
하나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취급한다. 이거 어떤 뜻이냐면 완전 그냥 드넓은 사막 한복판에 그냥 테이블 혼자 떨렁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았는지 여기 앉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다 비어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여기 딱 앉을 거야. 딸내미가 와서 앉을 거라고. 다 비어 있으면 어디 앉을지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다 빈자리거든. 그 경우수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와서 딸내미가 어딘가에 앉았어. 어디에 앉든 경우수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딸이 여기 앉았다고 보자고요. 그럼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 와서 앉아야죠. 그 세 명한텐 이미 딸내미가 와서 앉았거든요.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에요. 딸이 앉았으니까 돌릴 수가 없다고. 얘는 앉아서 말뚝 박았어. 그냥 내 자리 여기 딱. 그럼 그때부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자리예요. 얘가 앉았으니까 더 이상 원수열이 안 된다고. 그럼 남은 세 명이 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계산하나 이거 계산하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꽤 괜찮아요. 꽤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역시나 딸내미가 먼저 와서 앉을 거예요. 딸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있죠? 2개예요, 2개. 2가지. 왜 2가지냐면 이게 둘이 앉을 건데 보통 우린 다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잡이는 왼쪽에 앉는 게 편하다며.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앉으면 오른손잡이랑 부딪혀가지고 불편하다며. 그러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서리를 끼고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냐 왼쪽에 모서리가 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리다라는 거야. 혹은 오른쪽에 누가 앉는 거랑 왼쪽에 누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앉는 거랑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돌려서 겹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딸내미가 와서 앉는다고 치면 경우는 2가지라는 거예요. 2 자리 중에 오른쪽에 앉을 건지, 물론 이거랑 이거는 구분을 못해요. 역시나 망망대해 그냥 테이블만 떨렁 있는 거기 때문에. 또는 붙어있는 2 자리 중에 왼쪽에 앉을 건지, 여기 앉을 건지 여기 앉을 건지. 이 둘은 같은 자리고 이 둘은 같은 자리지만 이 2 자리와 이 2 자리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요. 빈 의자가 오른쪽에 있니 빈 의자가 왼쪽에 있니는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딸내미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엔가 앉았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라고. 앉았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이거는 그것대로 해보자면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랑 같이 앉을래? 왼쪽에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 이거는 마주보고 있는 쪽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 앉을 거고요. 이거는 나 왼쪽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앉겠지. 이 4자리가 다 다른 자리라고요. 딸내미가 와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리고 더 이상 원수열 아니에요. 3팩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한테는 원수열 아니니까 그냥 팩토리얼 이렇게 끝나셔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든 이렇게 접근하시든 뭐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요 녀석인데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고,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순열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자리의 수 곱하기 n-1팩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책에도 보시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n-1팩이다 라고 해서 마치 원순열 경우의 수가 n-1팩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 약간 조금 너무 뭐랄까 좀 그래. 이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알아야죠. 왜 이렇게 된 거였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돌려서 겹치는 게 n개니까 n으로 나눠서 n-1팩인데 돌려서 겹치는 게 n개가 아니면 n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2명이 앉는 경우면 이거를 4명이 앉는 원순열이니까 3팩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자리가 2개네. 그래서 2를 곱해?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얘는 이거 4팩 나누기 2 해서 원래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나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원래는 이거라고.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인지를 보는 게 우선이라고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서 무조건 이거야!
라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서 겹치는 횟수로 나누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하세요. 그게 원순열 이야기였고요. 중복순열은 이거는 옛날엔 아예 교과서에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다는 건 설명은 안 하고 문제는 나왔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쉬워서. 순열이야.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중복이 붙었죠. 중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여러분 8명 중에 3명 줄 세우는 거 8P3은 맨 앞자리 8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6명 이렇게 오잖아요. 맨 앞자리에 줄을 서면 두 번째 자리에 동시에 줄을 설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중복이라는 표현 없이 순열인데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중복해도 된대요. 중복해도 되고 줄 서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N명 중에 1명 와서 줄 설 건데 두 번째 자리에도 똑같이 N명 중에 줄 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줄 섰지만 중복해서 또 줄 설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줄을 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N을 R번 곱하는 거라 N의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열은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지만 중복순열은 줄어들지 않아요. 똑같이 계속해서 n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n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고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매 자리마다 n명씩 줄 설 수 있으니까 n의 r승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U자처럼 생겼는데 이거 파이예요. 파이라고 읽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 이거 소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문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PR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요거 N의 R승 이렇게 생긴 거고요. NPR하고 다르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더. 이거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N의 R승인지 R의 N승인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일단 풀다 보면 아는데 순열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면 8P3 8개 중에 3개 줄 세우는 거고요. 3P8 3개 중에 8개 줄 세우는 건데 밑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3개밖에 없기 때문에 8개 줄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남는 건 괜찮지만 이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데 8파이3 8개 중에 3개 중복해서 줄 세우는 거래요. 그럼 8의 3승이야. 3파이 8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8개 줄 세우는 거예요. 이건 말이 돼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도 3개, 그 다음에도 3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그래서 N과 R의 대소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P나 C 같은 경우엔 R보다 N이 더 커야 돼요. 많이 양보해도 둘이 같은 경우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건 R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자릿수가 더 많아도 상관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다 보면 알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건 좀 어려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인데 어렵다고 말은 했지만 여기저기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원순열 했던 것처럼 중복된 경우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여기 A 이렇게 많아? 저거 너무 많은데? 개수 줄여서요. A랑 B 이렇게 3개만 합시다. 요거 3개 줄 세울 거예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건 순열이야. 순서대로 줄을 세울 텐데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A, B, C 이렇게 3개의 숫자를 3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야. 순서대로. 라고 하면 몇 가지 있을 거냐면 6가지 있을 거예요. 3팩토리얼. 그죠? A, B, C도 있고요. A, C, B도 있고요.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다 다르니까 그냥 6가지로 끝날 건데 이번에 하려는 건 뭐냐면 A랑 B 이렇게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순열이나 조합이나 뭐 이런 애들을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줄 세우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것 중에 뭘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랑 얘는 같은 거지만 우리가 아는 방법은 서로 다른 걸 줄 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르다고 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AA 둘 구분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일단 줄 세우자라는 거예요. 줄을 세워보면 A1, A2, B A1, B, A2 A2 뭐 나왔냐 A1, B A2, B, A1 B, A1, A2 B, A2, A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되겠죠. 다르다고 보면 6가지 경우가 된다고 써놓고 나서 보니 A1과 A2 아래 첨자 1, 2는 원래는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넣은 거잖아. 이거 두 개는 그래서 같은 거라고요. 아래 첨자를 없애면 이거 두 개는 또 같은 거지. 아래 첨자를 없애면 이거 두 개는 또 같은 거더라 라는 거예요. 중복된 게 꼬박꼬박 두 개씩 나와요. 왜 하필 두 개냐면 A1, A2라고 해서 그 두 개가 줄 서는 경우만큼 중복될 거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보면 A 두 개랑 B 하나가 왔대. 사실 얘네 둘은 같은 거지만 다 다른 거라고 취급해서 일단 3팩토리얼 줄을 세울 건데 사실은 이거 둘이 같은 거니까 쟤네 둘이 줄 서는 경우만큼씩은 다 중복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수녀를 세는 방법의 수예요. 같은 거지만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일단 줄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였어. 중복된 경우로 나누겠다. 다 다른 거라고 보고 일단 줄 세우고 대신에 원래 같은 건데 내 마음대로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들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책에 예제로 나와 있는 게 A 3개랑 B 2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3개 같은 거고 이거 2개 같은 거지만 다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일단 줄 세우자고요. 5팩. 그런데 이 5팩이면 120인가요? 5팩이 얼마냐? 120. 이 120가지 중에는 A1, A2, A3 자기들끼리 막 자리 바꿔가면서 줄 서는 경우 다 중복되어 있을 거고 B1, B2 자기들끼리 자리 바꿔가면서 줄 서는 경우 다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중복된 경우 수가 몇 가지 있을 거냐면 A 지들끼리 중복되는 경우, B 지들끼리 중복되는 경우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보면 몇 가지 될 거냐면 10가지?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니 근데? 이거 5팩, 3팩, 2팩?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5C3이랑 똑같은 거예요. 또는 5C2랑 똑같은 거예요. 5C2가 뭐였죠?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자리가 5개 있고요. 이 서로 다른 5개의 다리 중에 2자리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고르기를 뭐 이거랑 이거를 골랐다고 치면 요 2자리에 B를 넣고 나머지를 A를 넣겠다 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 5개 줄 세우는 거야. 5팩, 3팩, 2팩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쨌든 얘네들을 배열할 거란 이야기니까 5개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요. 나머지 자리에 A 집어넣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요거는 여담으로 한 얘기고. 그래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건 아이디어는 뭐라고? 우리가 아는 건 다 다른 걸 줄 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같은 것이지만 다른 거라고 취급해서 일단 줄 세우고 중복된 경우로 나누겠다. 오케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하나는 중복 조합인데
중복 조합을 설명하는 건 교과서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요 올림포스에 나와 있는 거 요걸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중복 조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본 의미는 뭐냐면 조합이야.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중복 허락해서 뽑는 거예요.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만 조합에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중복을 허락했다는 말 때문에 완전히 뽑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져 버리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칸막이에요. 칸막이. 칸막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문자 A, B 두 개가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뽑을 거래. 자, 문자는 A랑 B랑 두 개 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세 개 뽑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를 손으로 다 세보면 세 개 뽑을 거니까 A만 다 뽑을 수도 있고요. A 두 개랑 B를 하나만 뽑을 수도 있고요. A 하나랑 B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B만 다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좀 한 건데 사실은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뽑아놓고 쳐다볼 때 우리가 그냥 줄 세워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 A, B라고 제가 쓰긴 썼지만 뭐 A, B, A는 안 되나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그냥 뽑는 거니까 순서 무시하는 거고요. A와 B가 몇 개 뽑혔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쓴 것에 불과해요. 이 상태에서 쳐다보면 칸막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A와 B 사이에 칸막이를 하나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에 칸막이가 서는 거고요. 얘는 여기 사이에 칸막이가 서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건 B가 없는데 어디 있나요? 여기 A 맨 뒤에 이렇게 칸막이가 서 있는 거고 얘는 B 앞에 이렇게 칸막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 A와 B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뽑는다고 했는데 알파벳이 두 개죠. A가 들어갈 자리와 B가 들어갈 자리 사이에 칸막이를 하나 꽂을 거거든요. 문자가 두 개니까 칸막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자가 들어갈 자리 세 개에다가 쟤네 둘을 구분할 칸막이까지 해서 총 자리가 네 개가 필요해져요. 그 네 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뽑는 거예요. 자리가 네 개 있고 이 네 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뽑는 거예요. 칸막이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치면 이 앞엔 다 A만 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리가 네 개 있는데 그 중에 칸막이가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앞에는 다 A가 오고 이거 뒤에는 다 B가 오는 거야.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칸막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거 앞에는 A, 요거 뒤에는 B. 마지막 건 칸막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 앞에는 A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A는 없고 요거 뒤로 B, B, B 이렇게 오는 경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써있는 이 조합을 칸막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A, B라는 문자를 중복 허락해서 3개 뽑는다고 했지만 A, B를 뽑는 게 아니라 A, B, A가 들어갈 자리와 B가 들어갈 자리 사이에 칸막이를 이용해서 자리를 구분한다고 보면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배열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뽑아보자. 하나 더 줄까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중복 허락해서 4개 뽑을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일단 뽑힐 거니까 뽑아놓고 나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치면 자리가 4개는 있어야죠. 저 4개 뽑는다고 했거든. 근데 그 4개에다가 A와 B, B와 C 사이에 자리를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하죠. 2자리가 더 필요하다고요.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2개 더. 이 상태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뽑아보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 A, B, C. A 2개랑 B 하나랑 C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구나 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하나 뽑고 이렇게 하나 뽑았다고 치면 맨 첫 번째 칸막이 앞에 A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A는 안 뽑았고 B만 3개 뽑고 C만 하나 뽑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칸막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치면
맨 앞에, 첫 번째 칸막이 앞에 다 A만 오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요 사이에 B 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B 못 오고요. C도 못 와요. 그래서 A만 4개 뽑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문자 3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A와 B 사이의 칸막이, B와 C 사이의 칸막이. 그 칸막이의 자리를 이용해서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보면 이런 건데 N개의 알파벳이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을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써야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기호로 N, HR 이렇게 나타내고요. 뽑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일단 R개를 뽑을 거니까 자리는 R개가 있어야 되고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서로 다른 N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들어간다고 치면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총 필요한 자리의 개수는 R 더하기 N-1개예요. 이거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N-1개의 자리를 뽑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와서 보면 이런 거라고.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겠대. 기호로 나타내보면 얘가 의미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라고 했다고요. 그럼 필요한 자리는 3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뽑혀서 A, B가 들어갈 자리 3개에다가 이거 2개를 구분할 칸막이 하나 더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4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이거잖아, 41. 얘도 마찬가지죠. 알파벳이 3개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뽑겠대요. 그러면 4개 자리 필요하고 얘네들을 구분할 칸막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총 6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에 들어갈 자리 2개가 필요하다. 그런 소리라고요. 얘가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면 뽑힌 R개에다가 칸막이 N-1개 총 자리가 이만큼 필요하고요. 그 중에 칸막이 들어갈 자리 N-1개더라 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조합이니까 식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쓰죠. 요거는 N 더하기 R-1 C 요거 N-1인데 N- 대신에 요 R 이렇게 씁니다. 우리 NCR이나 NCN-R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게 좀 보기 편한가 봐요. 이거랑 이거랑 값이 똑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 쓰더라고요. 책에서. 문자로 쓸 땐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계산할 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N 더하기 R-1이야. CR이래. 4C3이래. 근데 4C3보단 4C1 계산하기 편하겠죠? 4C1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3H4면 N 더하기 R-1이에요. CR이 와야 되거든요. 6C4. 근데 6C4보다는 6C2가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6C2로 계산하시면 돼요. 다시 보면 이거라고 N 더하기 R 빼기 1 둘이 더한 거에서 1 뺀 거 CR 오른쪽 거 그냥 오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써놓고 나서 숫자 보시고 얘가 편한지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스위칭해서 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칸막이를 세워서 그 칸막이를 가지고 몇 개씩 뽑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중복 조합은 앞에서 했던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언제 중복 조합을 쓰니 그게 좀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야 3H4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공식 외우면 끝나지.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언제 H를 쓰는지 그걸 좀 파악하는 것이 골치 아프고요. 그것에 대한 예제가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해버렸네.
뒤에 문제 몇 개 나와 있거든요. 문제가 8개나 되네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